저 사실 본투비 트리플 A컵 작은 가슴이거든요. 솔직히 첫째 임신했을 때 '이 가슴으로 완모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둘째까지 완모를 해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모유 수유 상식들이 꼭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출산 전에 알았으면 훨씬 덜 당황했을,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아니 이런 건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싶었던 모유 수유 이야기들을 가져왔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출산하는 거랑 그리고 모르고 출산하는 거랑은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은 괜히 뭐 할 걱정들도 좀 덜 했을 것 같고, 또 좀 더 편하게 모유 수유를 시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출산 전에는 왜 아무도 안 알려줬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모유 수유 이야기 5가지. 끝까지 보시고 우리 같이 조금 더 쉬운 육아, 조금 더 쉬운 완모의 길로 걸어봐요. 첫 번째, 가슴이 작다고 모유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첫째 임신했을 때 그 먼저 아이를 출산한 제 친구를 만났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두디야, 가슴 작아도 모유는 잘 나온다? 그거 가슴 크기랑 상관없어. 티가 많이 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말이 진짜 맞았어요. 저 같은 트리플 A컵 작은 가슴도 완모를 했습니다. 가슴이 작으면은 모유가 안 나오나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슴의 크기는 지방량의 차이인 거고요. 실제로 모유 수유 같은 경우는 뭐 아기가 빠는 힘, 그리고 유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수유의 빈도 등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모유의 양이 늘어나고 이러는 거더라고요. 모유양이 너무 많아도 걱정, 너무 적어도 걱정인데 어쨌든 가슴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출산한다고 바로 모유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기 낳으면은 바로 모유가 콸콸 나오는 줄 알았어요. 두 아이 모두 자연 분만을 했었는데요. 분만을 하자마자 아이들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데려다 준단 말이죠. 그때 아이한테 그 젖을 물려요. 근데 아이가 막 이렇게 쪽쪽 빠는 것 같긴 한데 뭐 아무것도 나오는 느낌이 없고 텅텅 비어 있는 젖꼭지를 막 무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처음 유축을 했는데 진짜 딱 한 방울이 나왔어요. 사실 그 한 방울도 눈이 어두웠으면 찾기 힘들었을 한 방울이었습니다. 노란 초유가 처음에는 소량,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량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모유양이 늘어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양이 적은 경우에는 꽤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모유의 원료는 혈액이다. 모유의 원료는 혈액. 정확히 말하면은 혈액 속의 영양분을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출산 전에 모유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유 수유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소울푸드인 엽떡이랑 라면 같은 매운 것도 먹고 싶고 하다 보니 '모유가 도대체 뭘로 만들어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아 우리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 피를 주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엽떡 먹어도 되냐고요? 전 먹었습니다. 특히 첫째 때는 초반에 음식을 좀 많이 가리긴 했었어요. 뭐 "식혜 먹으면은 젖이 마른다." 이래서 안 먹고, 뭐 "국물 많이 먹어야 좋다." 해서 먹고, "매운 거 먹으면 아기 똥꼬가 아프다. 빨개진다." 해 가지고 안 먹고 했다가 제가 13개월 개월을 완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먹어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둘째는 말해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엽떡 뭐 틈새 라면 이런 거 잘 먹으면서도 모유 수유 12개월 개월 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쪽을 수유하면 반대쪽에서도 나온다. 왼쪽을 수유하면 오른쪽에서도 모유가 나오고요. 오른쪽에서 수유하면 왼쪽에서 모유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물리잖아요. 안 그래도 모유 양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 한쪽에서 나오는데 반대편에서 나오는 이 양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축기를 가져다 대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 몇 방울을 좀 아끼고자. 아무튼 수유 패드나 이제 흡수되는 수유 브라, 아니면 하다못해 건티슈나 손수건을 늘 준비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지 않을 때도 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수유통이 좀 길어져 가지고 이제 가슴에 모유가 차 있을 때에는 그냥 저절로 막 뿜뿜뿜뿜 뿜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티셔츠가 젖어서 곤란한 상황을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출했을 때는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젖꼭지 모양이 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대상이 바로 젖꼭지 모양인데요. 근데 수유를 하다 보니 함몰 유두, 편평 유두, 돌출 유두, 긴 유두, 짧은 유두 등등 정말 다양한 형태의 젖꼭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기 다른 모양으로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평생 관심이 없었지만 알게 됐습니다. 젖꼭지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유 수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돕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유두보호기나 함몰유두, 교정기 같은 거요. 출산을 지금 앞두고 있고 완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하기 전이신 분들은 내 젖꼭지 모양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좀 보호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지를 좀 보셔도 공부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5개 중에서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요즘에는 주변에서 모유 수유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그래서인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출산 전에 알았으면 좀 덜 당황했을 모유 수유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또 어떤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아이를 기르면서 쉽고 재미있게 육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 완전 모유수유 그리고 집에서 산후조리한 나름 희귀한 엄마예요. 저 구독하시고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얻어가세요.